어느새 말복이 다 지나고 8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여름에는 삼계탕을 한 번도 먹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닭뼈와 닭발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바로 이번 메뉴가 토리파이타인데요. 토리는 일본말로 닭을, 파이타는 백탕, 설렁탕처럼 뽀얀 국물을 의미합니다. 한국말로 쉽게 번역하면 오래 끓인 삼계탕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합정에 있는 오레노 라멘을 한번 오마주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한국의 라멘 시장에서 토리파이타네라는 장르를 개척한 라멘집인데요. 맛집을 좋아한다면 한 번 정도는 가봤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곳으로 여성의 입맛에도 딱 맞는 접근성이 매우 좋은 곳입니다. 우선 항상 그렇듯 핏물을 제거해줘야겠죠. 돼지나 소에 비해 닭은 초벌을 오래 하면 맛있는 맛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불로 5분 정도만 짧게 끓여줄 겁니다. 하지만 딴짓하다가 10분이 지나고 핏물이 둥둥 떠오른 냄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뼈들을 찬물로 씻어올 건데요. 사골과 다르게 한 가지 과정이 더 필요합니다. 바로 내장들을 제거해줘야 되는데요. 치킨을 먹다 보면 갈비 쪽에서 나오는 이상한 똥덩어리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게 제거되지 않은 닭의 내장들인데요. 이 부분들이 쓴맛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제거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뼈와 닭발이 잠길 만큼의 물을 붓고 끓여줍니다. 이번 토리파이타는 총 6시간을 끓일 건데요. 닭은 다른 뼈들에 비해 육수가 상당히 빠르게 나와서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 10분 정도는 가장 강한 불로 끓이면 미처 제거되지 못한 핏물들을 제거해줍니다. 2시간 정도가 지나면 이제 뼈와 살이 분리되고 뼈가 으스러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국자를 꾹꾹 눌러가며 뼈들을 부숴주면 더욱 빠르게 육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줄어든 양만큼의 물을 보충해준 뒤 다시 2시간 동안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총 4시간이 지난 모습입니다. 이때부터는 닭살들이 캔 참치처럼 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뼈들에 달라붙어 뼈인지 살인지 점점 알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통마늘과 후추를 넣어 맛을 가미해줄 겁니다. 일반적으로 삼계탕을 만들 때도 별다른 향신료가 들어가지 않는데요. 토리파이탄 역시 닭의 맛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마늘과 후추 정도만 사용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총 6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육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때 시간을 맞췄다고 육수를 끝내지 마시고 살짝 소금 간을 해서 먹어보길 바랍니다. 이때 물탄 맛이 난다면 그 맛이 거의 나지 않을 때까지 추가로 졸여주면 됩니다. 파이탄의 특성상 시간 대비 육수량이 상당히 적게 나오기 때문에 뼈를 꾹꾹 짜내 영혼까지 빨아먹겠다는 마음으로 국물을 뽑아줍니다. 그럼에도 고작 3인분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육수지만 그 맛은 시간을 보장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냉장고에 넣어 하루 동안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육수에 간을 해줄 타레를 만들어줄 겁니다. 이번엔 하얀 육수의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 간장의 양을 줄이고 소금으로만 염도를 맞춰볼 겁니다. 소금과 간장, 다시마, 가스오부시와 물을 넣어 소금이 녹을 정도로만 끓여줄 겁니다. 너무 강한 불로 끓이면 냄비 옆면에 소금 결정들이 생겨 염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 만들어진 타레는 체에 걸러 하루 정도 숙성시켜주면 완성입니다. 닭이 있으면 달걀이 빠질 수가 없겠죠. 이제 맛달걀, 아지타마고를 만들 겁니다. 소금과 식초를 넣은 물을 끓여준 뒤 달걀을 조심스럽게 넣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달걀이 터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달걀을 미리 실온에 꺼내놓거나 팔팔 끓는 물이 아닌 잔잔한 물에 넣어주시면 이렇게 터지지 않는 달걀을 만들 수 있습니다. 9분가량 삶아준 달걀을 찬물에 담가준 후 이제 달걀을 재워줄 양념을 만들 겁니다. 이번엔 단맛이 강하고 짠맛이 상당히 적은 아지타마고를 만들어 볼 겁니다. 설탕과 간장을 거의 비슷한 비율로 넣어준 뒤 물을 넣고 설탕이 녹을 정도로만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아마 라멘 만드는 과정 중 가장 어려운 게 달걀을 까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이렇게 수저로 가운데 부분을 전부 금을 내주면 마치 콘 아이스크림 껍질 벗기는 것처럼 차라락 벗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달걀을 삶은 단면을 한 번도 보여주질 않았는데요. 9분 정도 삶아주면 이렇게 편의점 달걀처럼 익힐 수가 있습니다. 살짝 흘러내리는 노른자를 원한다면 8분을 삶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삶아둔 달걀은 간장물에 담가 하루 정도 냉장고에 넣어두면 완성. 이번엔 처음으로 향미유를 만들어 볼 겁니다. 향미유란 흔히 컵라면에 들어있는 불맛 기름처럼 추가적인 풍미를 내주는 기름인데요. 오늘은 양파를 이용해서 향미유를 만들어 볼 겁니다. 어느 정도 크기가 있게 양파를 삽해준 뒤 냄비에 넣고 양파가 잠길 만큼의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 다음 양파를 거의 검정빛깔이 나게 기름에 튀겨줄 건데요. 보글보글 끓을 정도로 약한 불에 양파를 뭉근히 튀겨줍니다. 15분가량이 지나면 이렇게 점점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더 색깔이 짙어지면 이제 쓴맛이 나게 되니 재빨리 체에 걸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알싸한 향이 나는 양파 향미유가 완성됩니다. 이제 토핑들을 만들어 볼 겁니다. 우선 간단히 말린 목이버섯을 찬물에 30분 정도 불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닭가슴살로 차슈를 만들 겁니다. 하지만 닭가슴살을 굽거나 삶는 방법으로는 맛있게 만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엔 수비드를 사용할 겁니다. 일단 닭가슴살을 보울에 담아준 뒤 간장과 후추, 다진 마늘을 넣어 간이 배도록 잘 비벼줍니다.
그 다음 진공팩에 넣고 깔끔하게 진공과 실링을 해준 뒤 64도 물에 1시간 반 동안 익히면 완성입니다. 그럼 이렇게 후추가 깨처럼 박힌 깨보송이 닭가슴살이 완성되는데요. 입안의 수분을 다 뺏어가는 뻑뻑한 닭가슴살과는 다르게 정말 수분감 풍만한 촉촉한 닭가슴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로 냉동이나 냉장을 해도 뻑뻑해지지 않으니 헬창분들이라면 추천드리는 레시피입니다. 이제 라멘 재료들은 전부 완성되었으니 사이드 메뉴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닭이라는 주제에 맞춘 바로 가라아게인데요. 일단 닭다리살을 준비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줄 겁니다. 닭다리살을 보면 한쪽만 두꺼운 걸 볼 수 있는데요. 익히는 시간 차이가 생길 수 있어 최대한 다른 부분과 비슷한 두께로 포를 떠줍니다. 잘라준 닭가슴살을 보울에 담아준 후 소금과 간장, 미림, 설탕, 후추, 다진 마늘을 넣고 10분 정도 재워줍니다. 가라아게의 특징이 양념에 버무린 고기를 전분에 묻혀 튀기는 것이죠. 이제 어느 정도 재워진 닭다리살에 물을 조금 넣고 전분을 넣어 잘 버무려주면 이렇게 튀길 준비는 완성되었습니다. 180도로 에어란 기름에 이제 닭다리살을 넣어줄 건데요. 전분은 튀김옷끼리 서로 잘 달라붙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럴 땐 그저 가만히 지켜봐 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서로 끈끈하게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태로 3분 정도 튀겨주면 신기하게 서로 툭툭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름 온도를 200도 정도로 강하게 올려 30초 정도 한 번 더 튀겨낼 겁니다. 이 과정으로 한층 더 바삭한 겉바속촉 가라아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릇에 가라아게를 이쁘게 담아준 후 마요네즈까지 푹 짜주면 밥도둑이 따로 없는 가라아게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라멘을 완성해볼 차례. 우선 라멘 그릇에 만들어둔 타레와 향미후 다진 마늘을 약간 넣어줍니다. 그 다음 식혀둔 육수를 300ml가량 퍼서 끓여줄 건데요. 독특하게 다 끓은 육수를 블렌더로 거품을 내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기와 육수가 섞이면 맛이 한층 배가 되는데요. 대부분의 맛은 아미노산이라는 단백질의 성분이 내줍니다. 이 아미노산은 공기와 섞일수록 몇 배나 맛이 증폭되는 효과를 지니고 있죠. 이제 면을 삶아줄 차례. 도저히 이 더위에 면을 뽑을 수는 없어 이번엔 면을 사왔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라면면을 파니 제면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겁니다. 30초가량 삶은 라면면을 담아주면 완성. 토핑을 이쁘게 담을 수 있게 면을 정돈해준 뒤 이제 만들어준 토핑을 올려봐야겠죠. 목이버섯과 파를 나란히 올린 후 향미유를 만들고 남은 양파도 한 큰술 올려줍니다. 그 다음 썰어둔 닭가슴살과 달걀을 수저에 담아 가운데를 장식해준 후 후추를 살짝 뿌려주면 이렇게 토리파이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엔 이틀에 걸쳐 만든 토리파이탄. 마치 100배는 농축시킨 삼계탕처럼 닭의 모든 맛을 뽑아내는 듯한 맛이었습니다. 또한 돈코츠 라면은 다 먹고 나면 살짝은 거북한 맛이 남게 되는데 닭은 익숙해서 그런지 큰 부담이 없는 맛이었습니다. 특히 양파로 만든 향미유가 맛에 큰 역할을 해줬는데요. 알싸하게 풍기는 양파의 향에 전체적으로 느끼한 라면과 상당히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토리파이탄부터 가라아게까지 닭만을 사용한 라면 풀코스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돈코츠 라면만큼 만족도가 높지 않았지만 빠르게 육수를 낼 수 있다는 점과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큰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라면을 도전한다면 이 닭고기 라면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굳이 면이 아닌 밥을 말아 국밥처럼 즐겨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 맛있고 재밌는 요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